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초덕에 대해서 추가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사주가 신앙한 사주가 강한 사주가 이제 만약에 여성한테 있다, 강하다. 그러면 이제 남자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자들이 하는 업종, 또 남자처럼 뭐 선머스마처럼 이렇게 한다는, 저희는 선머스마 같다, 이런 또 여장부 같은 이런 사주를 이제 신앙한 사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간살, 남자의 기운이 또 남자들하고 주로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관살이 남편이 되는데, 관이 남편이 되는데, 또 신앙하다 보니까 이제 애인도 될 수도 있고 또 남친도 될 수도 있고, 아까도 말한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남성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는 여성도 될 수도 있고, 여러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직원이 많이 있는데 남자 직원만 있고 유일하게 혼자 여자 직원도 될 수도 있고, 또 관은 이제 공무원의 기운도 해서 나라의 기운을 녹을 먹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사주에서 이제 인성이라는 거가 있으면 전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되려 이제 인수라는 것은 이제 나한테는 생각이에요. 생각, 머리, 지혜, 현명한 방법, 그런 현상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살 생인수, 관인 상생이 돼서 관살이 인성을 도와줘요. 오히려 관성이 인수를 도와주니 머리가 좋고 생각이 좋고, 부정한 생각, 합당하지 않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살만 있으면 약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사주에 인성이 있다 그러면 통관이 돼서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주 똑똑한 그런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주에서 재생관이 되어, 재생관이라는 건 남편이 있다는 재성이 부인이거든요. 부인도 되고 돈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부인으로 그렇게 말을 할게요. 그래서 재생관이 돼서 부인이 들어오고 그 집안이 일어나고 그 남자가 잘 되는 현상을, 그래서 여기 처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남편이 뭐 결혼 전에는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직업도 없고 막 친구들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부인을 만나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아주 가정적 사람으로 이렇게 돌변하고, 남편이 살아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역시 처복이 있다는 이치와 똑같아요. 그 처가 그 망나니 같은 야생마 같은 사람을 잡아다가 잘 그 조련을 하는 거예요. 그 여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성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남자가 개성이 강하고 친구도 놀고, 그런데 조금만 어떻게 해주면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선택해서 그런 남자를 순한 양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만약에 좋은 현상이 많이 있지만, 사주상에서는 이제 식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처복이 있을지라도 재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식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는 거예요. 사주에서는 이 남녀에는 식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을 말하는데, 여기서 줄여서 식상이라고 하는데, 남자에게는 기술, 또 먹고 사는 그 식복, 또 건강한 몸, 또 힘이 이렇게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력이 있고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식상에 해당된다.
먹는 것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그러면 힘이 나고 기운이 있고 또 말을 다정다감하게 하는 거,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 남성한테는 그렇게 해당되고 여성한테는 식상은 자녀에 해당되고 여성의 생식기가 이 식상에 해당돼요. 식신상관에. 그 다음에 식보, 그 다음에 애교, 그 다음에 요리 이런 것들은 어떤 표현력.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여성분이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표현 방식이 남편을 녹아내리는 아주 우리 부인한테만 가면 남편이 말을 잘 듣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 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여성이 있다고 치면 어떤 여성은 남편한테 명령적으로 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자기 뜻을 반영해 주지도 않고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말을 잘하고 이 식상, 생식기. 그러니까 뭐 남편이 이 여자를 공주 떠받들듯이 떠받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요리도 안 하고 일도 잘 못하고 서투르고 여러 가지 그런 기운이 있는데도 오히려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하고 무수리 취급을 받고 있고 어떤 여성은 아주 그 남편이 떠받치고 산다. 이거가 식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 여성의 생식기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건강한 남성, 건강한 여성 둘이서 부부 생활이 안정이 돼야지 여기서 부부 가정이 화목하다. 부부 잠자리.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가 최고의 조물주가 준 사랑의 놀이, 사랑의 부부만이 할 수 있는 놀이를 우리 부부한테 줬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맺어줘 온 거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혼인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잠자리가 전제가 돼야지 부부 생활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처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 생활, 부부 놀이가 만약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모든 거가 해결 방법이 없어요. 부부지간에는. 말로는 그렇게 그거 괜찮다고 하지만은 부부한테 주어진 어떤 해결 방법이 부부싸움의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가 물이라는 자체가 부부 생활이에요. 이 사주적으로는. 그래서 그 칼은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쪼갠다는 뜻인데 물을 이렇게 칼로 쪼개도 지나가고 나면 물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합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잠자리를. 그래서 부부 생활이 전제가 돼야지 부부 생활이 안 되면 남편은 겉돌아요. 겉돌아. 이렇게. 또 부인도 겉돌아. 뭐 각자 다른 방을 쓴다던데 각자 다른 생활을 한다. 그러면 가정은 각자 하다 보니까 각자 따로따로다 보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것을 해도 재미가 없고 신이 나지 않으니까 가정은 날로 문제가 생겨나고 또 서로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문제를 서로 상의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뭐 하게 되고 여성은 여성대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손해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 또 사주에서는 비경겁재가 이제 다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경겁재를 이제 풀이하면 사주에서 비경겁재가 많다는 건 내 친구, 내 형제, 내 경쟁자, 내가 뭐 노는 뭐 형상, 또 친구들 좋아하는 현상을 이제 비경겁재가 많다는 거예요. 다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비경겁재는 언제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글자가 비경겁재예요. 내 것을 뺏고 겁탈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경쟁자가 많을 때,
이제 관살이 없고 식상이 왕할 때 비견갑재가 기운이 설기, 그러니까 비견갑재가 왕해요. 그러면 설기를 해야 되거든요. 식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내가 몸을 써서 어디 가서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떤 대상을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이 식상이라는 거예요. 그 비견갑재 왕한 기운을 빼서 설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기라는 기운을 이제 빼서 해소시킬 때 재성은 여기서 여성, 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인이 되는데, 여기서 부인이 되는데, 돈이 있더라도, 부인이 있더라도, 만약에 비견갑재가 왕하고 설기가 되지 않으면, 아까도 뺏고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내 부인을 내가 뺏긴다는 거예요. 내 부인이 다른 데로 이혼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비견갑재, 내 경쟁자들이 내 부인을 취하게 된다는 거지. 거기서 더 잘 나가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 늘 비견갑재가 많으면 뺏고 뺏기는, 대부분이 뺏기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부인이 없는 것 같은 기운이 들어서 그래서 부부가 아까 설명한 부부놀이, 부부가 사랑하는 속궁합, 잠자리가 안 되면 늘 친구들하고 겉돌아요. 집에도 잘 안 들어가, 퇴근하려고 해도 누구 붙잡고 술이라도 한 잔 더 먹고, 또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놀고,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집에 가서 사랑스러운 부인하고 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그 현명한 부인이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원인도 이제 여기서는 처복이 없으니까 이제 그 남편은 방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견갑재가 다봉하니까 부인이 현숙하지 않을 수 있죠. 부인도 이제 여성이니까 잘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마음이 끌리게 되겠죠. 그래서 비견갑재가 있고 식상, 또 비견갑재가 식상이 있어 설기를 시키고, 또 식상이 이제 생재,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풀이하면 이제 내가 비견갑재 친구들하고 놀다가 내가 기술을 배워서 내가 돈을 버는 현상이 이제 식신생재가 돼요.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 나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부인하고 놀고 부부 생활을 하는 거 좋고, 부인하고 산에 가는 거, 취미 생활하는 거, 여행 가는 거, 이거가 좋다.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놀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이제 여기서는 비견갑재에서 식신생재라는 거예요. 내가 돈벌이하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거든요. 부인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성과가 나서 이제 어떤 중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이거 되네, 돈이 되네, 이렇게 되니까 돈이 쌓이네, 재미가 있네,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놀던 것을 집으로 이렇게 그 패턴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서가 이제 집이 이제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처복, 제복이 불리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부부가 합심해서 주거를, 둘만이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주거를 만들어 놓은 거가 아주 좋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열심히 해서 조금 여행도 물론 가야 되겠지만 우선은 주거를 안정시키는 거가 부부 생활에서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어도 이제 이사를 자주 다니면 자녀의 학습, 공부하는데 불안정하고, 또 친구가 자꾸 바뀐다든지 하면 주거가 불안정해서 자녀 교육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본인들도 이사 다니면서 계속 주거 형태로 이사비라든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주거가 안정돼야 된다. 문서가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사주의 인수문서를 주거가 안정되면 사주적으로는 이제 인수가 되는데, 인성이 되는 거가 이제 문서예요. 선생님들이 알기 쉬운. 문서는 엄마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집이 생긴다든지 집이 생기면 내가 엄마가 생긴 거야. 아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늘 있으니까 편안하고 자기가 보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집이 생겼으니까 주거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늘 마음이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또 이사 다니는 거라든지 뭐 또 이사 갈 걱정 이런 거 안 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아주 사라지니까 이제 주거가 안정이 됐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뭐 융자 받은 것을 갚아서 빚을 갚고 또 더 나은 조건으로 이렇게 그때는 이사도 할 수도 큰 문서를 더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는 내가 문서를 쥐고 있어야지 나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집 문서라든지 땅 문서라든지 사람들이 부동산에 애착을 갖고 또 금융, 연금이라든지 이 문서, 연금이라든지 저축 또 저기 보험, 건강 이렇게 보험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문서에 해당돼요. 또 자격증 이런 것도 다 문서에 해당된다. 또 인덕도 문서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문서를 쥐고 있어야 돼요. 뭐 그런 문서가 없다 그러면 로또라도 사야지 나한테 그 로또 사는 자체도 문서거든요. 그래야지 나한테 기회가 온다. 어떤 거든지 내가 청약을 저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내가 문서를 잡으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문서를 잡아서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 기회가 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한 주로 이제 처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크게 나누면 여기서는 부부 생활이 잘 되면 가정은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궁합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속궁합이 중요하려면 두 분 다 건강해야 된다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속궁합이 좋아야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어떻게 해서 뭐 저금을 해서 다음에 어디로 이사가를 갈까 어떻게 할까 또 무슨 자격증을 따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사이가 좋아야지 그 시너지가 이렇게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 생활이 안 되면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인 거예요.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할 것을 둘이 상의를 하면 서로 안전장치가 돼서 보안장치가 돼서 거기서 제일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데 그냥 안전장치가 없어지니까 계속 이제 실수가 돼서 그래서 집안이 기울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원만해야지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진다. 말썽이 난다. 남자가 겉돈다. 여자가 겉돈다. 그러면 그 집안은 확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른 그 놀이를 찾으려고 해요. 남자나 여자나. 주거 안정하고 여성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남성을 찾으려고 하고 남자는 자기를 또 인정해주고 자기를 잘 케어해주고 자기를 유해해주는 사람, 엄마 같은 누나 같은 그런 부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꼭 부부 생활 속궁합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특히 남성에게는 특히 이 부부 생활이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처덕하고 재물하고 그것을 남편 입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이제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이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주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부부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간다는 것은 참 인생에서 행복하고 아주 잘 사는 부부가 되고
그런 부분은 주변에서도 참 저 부부는 인고 부부다. 참 아름답다. 저 부부처럼 살고 싶다. 또 우리 젊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서로 이렇게 뭐 여행지라든지 또 식당에서 이렇게 부부가 다정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럽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주 서로 공감이 잘 되는 부부고 서로 부부가 부족한 부분.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궁합인데요. 여성한테 많이 있는 부분이 남성한테는 작아요. 그러면 그 궁합적으로 이쪽에 채워준다. 부인한테는 그거가 아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아까 비근겁제처럼 막 말썽을 일으키는 건데 남편이 부족하면 그걸 채워주고 반대로 남편한테 많은 것이 여성한테 부족해. 그러면 그걸 채워준다. 그러면 남편한테 부족한 부분을 여성이 채워주고 또 반대로 여성이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고 이거가 제일 그 궁합적으로 좋아요. 사주적으로도. 근데 뭐 띠, 뭐 합, 막 이런 거 가지고 궁합을 보는 것은 아주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서로 보완적인 궁합이 되고 보완적인 사주가 돼야지 아주 잘 살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남들이 부러운 그런 부부 생활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